안녕하세요. 우리사이연구소 이기화 대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동양사상에서 알아보는 삶의 지혜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타고난 운이 나쁘다면 그 운을 어떻게 경영하면 좋은 운으로 갈 수 있을지 그 운을 경영하는 법을 동양 심리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흥미로우시죠? 네, 관심이 있으시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문의를 했던 CEO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을 물어보세요. 자꾸 여러분들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분들을 돕고자 해서, 자기 지인들을 돕고 싶어서. 근데 이제 청년을 한 분을 이 사주를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탄생 코드를. 그래서 이제 읽어보니 인간 관계가 깨져 있고 가족 관계도 깨져 있고, 그래서 몹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서 가족 관계도 좀 그렇고 인간 관계도 힘들다 그랬더니 어떻냐,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마트에서 캐셔를 하신대요. 그리고 동생들을 본인이 엄마랑 같이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알바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지 배우면서 빨리 취직하려고 잠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서 이렇게 어떤 분의 이 또 탄생 코드가 날아왔어요. 딱 보니까 아무것도 해줄 말이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자질이 엄청 뛰어나고 되게 좋은데 뭐가 걱정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운도 잘 흘러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딱 한 가지 약간의 스트레스와 나의 업적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라서 근데 업적을 세워서 성과를 못 얻으면 힘든데, 업적을 세우는데 성과를 얻어. 그러니까 성과를 얻으니까 스트레스 덜 받지. 스트레스 받아도 이겨낼 수 있지. 성과가 막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괜찮은데 뭘 보냐 그랬더니 천천히 뚫어져다 보니까 여자가 좀 문제예요. 그래서 여자 문제 말고는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누구냐? 이 사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대면 아는 야구 선수예요. 이제 몸뚱아리 하나에 100억짜리 야구 선수였어요. 저는 몰랐죠. 그 CEO가 주신 거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먼저 드린 거는 이렇게 태어난 그 시각에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코드들이 다 달라서 우리는 서로 이 땅에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서 안일하게 갈래 아니면 이겨내고 갈래는 나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때였어요? 실패했을 때. 그럼 실패하고 나면 좌절하고 또 방황하고 그리고 그렇게 있어 버려요? 성찰한다. 와, 그렇지.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성찰에 대한 건데,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다시 실패를 성공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내가 운이 좋을 때 준비했기 때문에 이 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준비하지 않고 그 흉운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운이 왔을 때 그걸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운 안에서 더 작은 사이클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운이 좋을 때는 2의 노력을 하고 8의 성과를 얻어요. 근데 운이 나쁘면 8의 노력을 하고도 2의 성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노력을 한 자는 다음 운이 좋았을 때 80의 운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가장 힘들 때 더 노력하고, 가장 힘들 때 운동하고, 가장 힘들 때 자기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힘들 때 뭐 하죠? 집구석에 틀어 박혀가지고 이렇게 커튼 내려놓고 이렇게 또 아니면 막 이렇게 우리 좋아하는 이렇게 술 마시고, 예.
우리가 행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운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동양심리에서 말하는 세상의 이치, 그 세상의 이치는 돌아가는 거예요. 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은 그냥 균형이에요. 그래서 그 균형에 맞게 흘러가는데 인간은 자꾸 거스르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흉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스르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운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 운을 경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 시간에 원광 만세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탄생 코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탄생 코드를 보면 음양오행으로 나누어졌는데 음양오행의 8글자로 이 컬러로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컬러? 목은 무슨 색깔이었는지? 초록색. 화는 빨간. 모카토금수를 내가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또 토는 노란색. 그러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사상가들이 그렇게 정해놨지만 우리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보석,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투명한 그 금. 그리고 수는 바닷물 어두컴컴 속으로 들어가면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런 검정색. 그래서 나의 이 8글자의 컬러를 보면 내가 지금 나는 그때 그 시점에 금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지 토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8글자 밑에 작은 글자들이 있어요. 그 작은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운이 흘러간다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해석하는 거고 그걸 행운이라고 해요. 행운이라는 거는 오행이라는 게 이 운이라는 오행의 운이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한 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팡질팡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운을 경영하려면 너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3000년 전부터 너 자신을 알려고 했죠. 여러분이 지금 너 자신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포춘지에서 100대 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CEO들은요. 100대 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CEO들보다 자기 인식 수준이 훨씬 높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많이 안다는 뜻이에요. 나의 적성의 크기, 탁월성, 나의 꿈, 나와의 관계되는 사람들, 나의 내면을 통찰하는 능력들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자기 인식은 자기의 내면과 내면의 본질 그리고 본성을 탐색했을 때 조금 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음양오행은 그런 나의 본질을 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하늘 앞에 자신을 겸허히 하라고 하는 주역의 괴상이 있습니다. 천택리라고 하는 괴상인데 나 자신을 늘 겸손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공했지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하늘의 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얻은 것이지 내가 정말 잘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하늘에 겸손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8글자에서 탄생 코드에 주인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탄생 코드, 이 1원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자기 주인이에요. 이 8글자 중에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금기운으로 태어났구나, 경금이구나 이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기운, 첫째 줄은 하늘에 있는 기운이고 둘째 줄은 땅에 있는 기운이에요. 땅에서 받는 기운. 그래서 천간지지라고 읽는데 이 친구는 경금이네요. 그 날짜. 나의 이 탄생 코드에 어떤 것이 분포되어 있느냐가 나의 성격을 말해주는데 우리 여러분들 성격 그 검사 같은 거 해보셨죠? 어떤 검사 해보셨어요? MBTI도 해보고 애니어그램도 해보고 뭐 요즘엔 버크만도 나오고 뭐 디스크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아주 많아. 근데 그거 누가 검사했어요?
내가 내 걸 진단했죠. 읽고 표시했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는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거 나 아닌 것 같아. 맞아 하는 분보다 자기 아니라고 한 사람이 더 많아. 왜 자기가 체크했는데도 그러지? 그런데 이 탄생 코드는요, 내가 체크하지 않고 너 그날 태어났는데 그런 성향을 띠고 태어난 거야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일치해요. 자기 성격하고. 목화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밝고 말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빼라빼라 막 하는 사람들, 목화가 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그 목화가 많은데 우리 아들은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막 외국 사람 보고 이 얼굴이 검든 하얗든 뭐 아무한테나 가서 막 영어로 막 짓거려요. 저는 못하거든요. 저는 금수의 기운이에요. 저는 금수라서 굉장히 수용적이고 안으로 들어가고 차분하고 이런 지혜의 기운이기도 하고 원리 원칙을 좀 많이 따져요. 근데 강의할 때는 밝게 이렇게 즐겁게 하지만 사실 집에서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금수의 기운을 훨씬 많이 써요. 그게 저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면 토의 모습은 가운데 위치해서 중용이라고 기준을 뜻하기도 합니다.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맥을 펼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무리를 이어서 다녀요. 보통 이런 자리에 나와 보면 토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토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와요. 여기 못 있어요. 그리고 토가 없으면 이 돈이 안 모여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막 나가요. 그래서 토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기운만 있느냐가 아니라 음양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목화, 토금수 이 오행은 또 음양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부정성을 띨까요? 좀 많이 치우쳤다는 거는 글자가 남보다 많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개발을 잘하면 이제 긍정성을 표출할 수 있는 거고, 개발을 잘하지 못하면 자기 잠재력, 탁월성들이 개발이 안 돼서 부정성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8글자의 탄생 코드 역시도 내가 개발하지 않으면 나의 꿈의 크기, 이 탁월성, 잠재력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개발하셔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 목화토금수가 탄생 코드 있죠. 그 탄생 코드, 일원이라고 하는 탄생 코드를 보면 내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나의 기운이 간목인지 을목인지 병화인지 정화인지 나중에 한번 봐봐요. 이 간목은 목 중에서도 양목을 뜻해요. 을목은 목 중에서도 음목을 뜻해요. 그래서 양목과 음목이 달라요. 간목은 리더의 기질이 있어요. 침엽수와 같고, 을목은 이 잔디와 같아요. 그리고 잡초 같아. 을목이 있는 사람들은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잘 견뎌가요. 그러니까 내가 을목이면 괜찮아. 난 이렇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 캔디야. 캔디. 화도 병화와 정화로 나누어지는데, 병화는 하늘의 태양과 같은 기운이고 정화는 전기, 열을 뜻해요. 무토는 커다란 산을 의미하고 기토는 옥토를 의미해요. 무토가 비쌀까요? 옥토인 기토가 비쌀까요? 그치. 양분이 되는 토가 더 전답이 비싸지. 그래서 기토를 가진 사람들이 공주병이 좀 있어요. 왕자병이 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는 이렇게 오지랖도 좀 넓어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 경금은 암석과 같고 암방과 같고 탱크와 같고 도끼와 같은 아주 큰 이 쇳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되고, 금들은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하려고 하는 혁신의 정신이 있어요.
신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요. 그래서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예리해요. 그리고 분석적이에요. 칼로 찌르는 이런 상처 입히는 말도 참 잘해요. 그런데 신금과 정화는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신금이 있겠구나. 아, 이 사람은 정화가 있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수가 있죠. 임수와 개수로 나누어지는데 양수는 커다란 바다예요. 바다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보물이 많이 숨어 있죠.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을. 바다 속에 들어가 보신 분. 스쿠버 다이빙 해봤는데 우리 그 막 이렇게 해전 밑에 터널 막 이렇게까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은. 신비주의예요. 약간 4차원 같아요. 개수는요. 옹달샘과 같아요. 산속에 있는 옹달샘. 산속에 있는 옹달샘은 누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흘러는 가지만 누가 나의 물을 먹으러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막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성향들이 다 달라요. 임수는 크게 가는 거고 개수는 작게 가요. 그리고 개수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맑은 물이고 얕은 물이에요. 맑고 얕은 생수에다가 흙탕물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1급수인데 몇 급수 돼요? 4급수 돼버려. 임수는 원래 흙탕물이야. 2급수 물이잖아. 2, 3급수 바닷물이니까. 그래서 그냥 다 수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는 좀 더 까칠해요. 지혜롭지만 약간 달라요. 수라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이 일원이라고 되어 있든 그 일간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던 것처럼 목화토금수의 음양 오행이 모두가 잘 조화가 돼서 그 8글자를 배치해 놓지 않았어요. 인간의 삶은 언제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너 자신을 아는 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그릇을 채울 거고 어떤 사람은 이 그릇을 비울 거고 비워서 편안한 사람이 있고 채워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채우느라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비우느라고 힘들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당하는 무게는 누구나 다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천택리라고 하는 괴상에 남을 비웃으면 천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남을 비웃으면 하늘도 그 자만한 너를 보고 함께 비웃어 줍니다.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구나 라고. 그래서 저도 정말 인간을 되게 존중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때로는 엄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는데,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사람 돼.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 일을 고부가 가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세상은 공존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여러분도 지금 공존하러 오신 거예요. 각자의 타고난 것이 있다면 각자 나누어야 되고 공존해야 되는데 함께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운이 나쁘면 나쁠수록 내가 나의 운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나에게 다시 좋은 걸 줍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지수사라는 이 주역의 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는 공존해야 한다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애구는 인간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온대요. 인간관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운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나쁜 운을 저도 잘 만나는 그런 탄생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좋지만은 않죠. 네. 나쁘면 나쁠수록 오히려 더 많이 베풀고
무료 강의도 더 많이 하고 기부를 제가 받아서 이런 장소를 무료로 빌려서 베스트셀러 저자님들을 모셔서 또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함께 기부하는 그런 행사도 했었고 이렇게 공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이 작거나 갑자기 운이 나빠지면 외출을 삼가하셔야 돼요. 금방 외출하라고 하고 사람 만나라고 하고 공존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집에 있으래? 여기 혹시 집에 잘 안 계시고 밖에 막 맨날 돌아다니시는 분? 집은 그냥 하숙집이야. 잠만 자는 곳이다 하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녀오시잖아요. 노출이 잦은 사람들은 그때는 잠깐 밖에 또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균형이거든요. 5번째, 머리에 좋은 생각을 하고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행운이 심어져 있으니 전진한다라고 하는 이 지풍승이라고 하는 주역의 괴가 있어요. 근데 이 괴를 이소룡이 가장 좋아했다 그래요. 늘 행운을 심어놨대요. 우리가 만약에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좀 더 노력을 하고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행운이 깃들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같이 개발을 하고 늘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운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에? 야, 젊었을 때 관리해야 돼 이런 말씀 들으시죠? 네. 어떠세요? 관리 잘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20대 때는 운동해라 그래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몸이 건강하니까. 근데 그때 저는 때마침 맞춰서 생활하는 그런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했어요, 그냥. 덕분에 제가 축구선수 다리가 돼가지고 지금도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는 건 정말 운이 안 좋을 때 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여러분들이 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정신적인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이게 운동선수 같아요. 그죠? 운은 늘 밖에서 온다고 해요. 운은 문을 통해서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흉운이 집에 있으면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서 가지고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기운도 사람이 가져오고요. 흉운도 사람이 가져와요. 제가 며칠 전에 26살 청년을 한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집안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1년 공부를 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제 학업을 잠깐 중단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됐대요. 이 친구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가장 하고 싶은 게 공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알바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강연자들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워드를 쳐줘요. 그리고 그 워드를 다 이렇게 속기로 쳐주고 자기는 강의를 무료로 듣고 그 강연자는 그걸 파일로 받으니까 파일로 받고 이 교육생들한테 나눠주니까 되게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같으면 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정말 되는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5가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운을 경영하는 데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나만의 방법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동양 사상에서는 이렇게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간추려 본 건 5가지 정도로 간추려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너 자신을 알라. 2번째, 사람을 만나는 일에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3번째, 세상은 공존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 4번째, 노출이 작거나 갑자기 운이 나빠지면
5번째, 머리에 좋은 생각, 체질에 맞는 운동하라.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알았고요. 특별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걸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공존하려면 나를 정말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내가 흔들려서 공존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운을 경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나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나를 알아야 공존할 때 정말 누군가와 함께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좀 더 아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고 여기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